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하고 민주정치를 가장 빨리 시작했던 제왕,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지배했었던 왕 중의 왕. 한편으론 그 존재가 너무 두려워 악마라고 불렸던 한 사람 징기스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그의 무덤만큼은 그가 죽은 지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징기스칸의 무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징기스칸은 본명 보르지긴 테무진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뛰어난 지도력과 전략적 사고로 몽골 부족을 통일시키고 인접한 지역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제국을 확장했는데, 그는 군대의 효율적인 훈련과 장비의 향상, 지배 영역 내에서의 단호한 법률 체계 등을 구축하여 별개의 다부족 체제인 몽골을 제국이라는 통합된 체제로 바꾸어 안정화를 시켰고, 지도력과 군사력을 활용해 다른 지역에서도 몽골 제국의 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정치 철학과 성격은 여러 인물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후대의 수많은 장군들과 지도자들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잡을 만큼 세계에서 유일무이했던 위대한 제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를 호령했던 징기스칸도 자신의 죽음은 예측하지 못하였는데, 말을 충원하기 위해 초원에 있는 말들을 포획하는 도중 그만 중심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며 부상을 입게 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부상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고열이 나고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상태까지 되자 징기스칸 자신도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에서 신이자 영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몽골 제국을 위해 자신의 죽음이 적들에게 노출되면 안 된다는 유언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충신들은 징기스칸의 시신이 이동하는 동선에 생물들이 있다면 다 목을 베어 어떠한 생물도 징기스칸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무덤을 제작했던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무덤이 완성됨과 동시에 목을 베어 죽이기도 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죽인 병사들을 다른 병사들이 죽이고,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무덤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일절 아무도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비밀이 간직되었던 징기스칸의 무덤은 그의 바람대로 영원한 비밀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몽골의 비사에 등장하는 기령곡이라는 곳이 징기스칸의 무덤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련곡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설로만 전해지던 기련곡은 현재 3곳 정도로 추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부르칸 칼둔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기련곡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부르칸 칼둔에서 징기스칸이 생전 사냥을 즐겨했고, 하루는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며 풍경을 보다가 불현듯 너무 아름답다고 여긴 나머지 언젠가 내가 죽는다면 이 장소에 묻히고 싶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애착을 많이 가졌던 장소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이 기령곡이라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포두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기령곡이라 추측하는 이유는 바로 몽골의 전통 때문입니다. 몽골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애정이 높아 말 채찍을 떨어뜨린 지역을 자신의 무덤으로 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과거 징기스칸이 포두 지역에서 말 채찍을 떨어뜨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징기스칸의 시신 또한 포두 지역에 묻혀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현재 징기스칸의 무덤이 존재하는데, 시신이 안치되어 있지는 않고 징기스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곳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징기스칸의 고향 델리움 불닥입니다. 징기스칸은 평소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면 고향에서 쉬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고, 그리운 마음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그의 고향인 델리움 볼닥에서 또한 징기스칸의 무덤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곳 중 징기스칸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요. 함께 묻혀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징기스칸의 무덤을 이잡듯이 찾아다녔지만 그 누구도 무덤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징기스칸의 무덤은 전설로만 남겨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약 600여 개의 봉분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높이가 3m가량 되는 돌로 만든 벽과 봉분들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확실해 보였기 때문에 징기스칸의 무덤이 아니냐는 주장이 흘러나왔고,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게 된 미국의 발굴단은 몽골 정부와 협의하여 발굴을 시작하게 되는데, 발굴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3세기의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나오게 되면서 징기스칸의 무덤임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덤을 발굴하는 것은 징기스칸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발굴에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기도 했지만 발굴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발굴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돌풍이 불어 작업자들이 다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땅속에 숨어있던 뱀들이 갑자기 튀어나와 작업자들을 공격하여 다치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였고,
작업용 트럭들이 알 수 없는 사고들을 당해 연달아 전복되면서 운전사들이 사망하는 등 의문의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탐사지역 부근에 탄저병이 돌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작업자들에게 격리 조치까지 내려지게 되고 결국 모든 인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작업을 포기하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를 본 몽골인들은 징기스칸이 자신의 유언을 무시하는 작업자들에게 분노해서 저주가 내려졌다고 주장하며 작업자들이 죽거나 다치게 된 것이 모두 저주에 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화두가 되자 몽골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탐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몽골 제2대 대통령인 방가반디 대통령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더 이상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징기스칸의 무덤 발굴에 대해 규제 사안을 공표하며 결국 징기스칸의 무덤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손에 넣었었던 몽골 제국의 군주 징기스칸,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왕은 과연 어디에서 안식을 찾고 있으며 그의 무덤에는 정말 금은보화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